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도덕을 강의하게 된 김석 선생입니다. 자,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는 되게 중졸 학력을 얻기 위한 시험이죠. 그리고 이 도덕 과목은 재밌는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잠깐 얘기를 해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는 매년 4월하고 8월에 실시합니다. 뭐 이제 그 결과 발표는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출제 범위는 기본적으로 2015년 교육과정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을 기준으로 교과과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그 전에 혹여 여러분이 문제를 뭐 그 전에 문제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뭐 인터넷 그 카페 같은 데서 뭐 무료 강의 막 이러고 하는 그런 사이트들에서 강의 교체가 안 돼가지고 2009년 교육과정을 가지고 만약에 수업을 들으셨다면 아주 그냥 길을 잘못 잡은 거죠. 대단히 위험합니다. 2015년 교육과정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권 내용은 뭐가 나오냐면 교과에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객관식은 사지선다형으로 나옵니다. 수능은 오지선다인데 이 중졸 검정고시는 사지선다형으로 나오고요. 필수 과목이 6과목이 있습니다. 국어, 저는 사회니까 사회, 한국사, 수학, 과학, 영어가 있습니다. 보통 국어 1교시, 수학 2교시, 영어 3교시, 사회 4교시, 그 다음에 과학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도덕이 있고요. 기술과정, 체육, 음악, 미술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거의 한 6에서 70% 이상의 학생들은 도덕을 선택합니다. 왜 도덕을 선택하냐면 쉬워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체육이나 음악은 음악 용어나 채용 용어나 미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아야 푸는 문제들이 많아서 의외로 공부할 게 좀 있거든요. 근데 도덕은 생각보다 공부할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시대에듀 중졸 검정고시에서 사회 과목도 수업을 하거든요. 사회 과목도 수업을 하는데 사회 과목의 내용량에 비해서 도덕 과목은 내용량이 대단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한 70% 정도밖에 내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무방해요. 엄청 양이 작은 거죠. 그래서 공부할 양이 적고 내용이 쉽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도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면 전체 100%의 문제 중에 좀 쉽게 정말 한글만 읽으면 풀 수 있는 정도의 쉬운 문제를 30% 정도, 중간 문제 60%, 어려운 게 10%인데 우리는 여러분 검정고시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이 검정고시 시험은 여러분의 학력을 인증하는 시험이지 무슨 뭐 수능처럼 등수 놀이를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주 잘 보기 위해 모든 과목을 다 맞기 위해 고생을 하실 필요가 없는 과목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만 넘어가시면 충분히 여러분은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수는 전체 25문항이고요. 도덕 과목은 선택 과목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6교시의 시험을 봅니다. 자, 그러면 도덕 과목이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잠깐만 살펴볼게요. 도덕 과목은 일단 크게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자연 초월과의 관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쉬워요. 여기서 예를 들면 도덕적인 삶이나 도덕적인 행동은 그냥 뭐 하자는 얘기예요. 착하게 살자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까? 자아 정체성, 나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1단원은 학문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요. 약간은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난해하시거나 어려워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여기서 조금 학자들이 등장하고 학문적인 내용이 등장하는 건 정보통신이나 여기 갈등 해결, 폭력 정도예요. 그것도 학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갈등 해결과 폭력에서 1명이나 2명 정도의 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우리 검정고시 문제에서 어려운 파트가 나온다면 그런 데서 나오겠죠. 자, 세 번째 단원인 공동체의 관계. 여기가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좀 내용이 어려워서 문화 다양성 하면은 이제 문화 상대주의, 그다음에 세계 시민, 그다음에 좀 진짜 어려운 단어는 요 사회 정의 파트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이 정도는 아니니까요.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생각보다 강의 재밌게 합니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자, 아시겠죠? 자,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연과 초월관의 관계는 여기에서 자연관을 묻는 거는 주로 환경 문제에서 해당하는 환경 문제의 원인과 이거에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과 윤리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접근을 하시는데 고생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잠깐 오리엔테이션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도덕 과목의 특징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고요. 또 하나는 시간을 굉장히 덜 들일 겁니다. 과목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감당하실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수업을 재밌게 합니다. 믿어주세요. 예, 제가 수업을 재밌게 합니다. 여러분의 이 강의를 들으시는데 여러분의 충실한 길잡이와 충실한 안내자의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검정고시 도덕을 강의하는 김덕수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업에서 봐요. 감사합니다.